안녕하세요, 케이커 권동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나소닉 루믹스 S2460mm f2.8 렌즈 리뷰입니다. 사실 예상하지도 못한 렌즈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루믹스 S 프로 2470 f2.8 렌즈의 후속을 매우 기다리고 있긴 한데 다소 아쉽게도 크고 무겁고 성능 좋은 렌즈가 나오길 바라는 저의 기대와 달리 경량화에 초점을 둔 아닌 후속 렌즈가 나왔어요. 이게 필터 직경은 77mm고 약 10cm 정도의 길이에 무게는 약 544g 정도인데 기존 2470 f2.8 렌즈에 비해서 크기도 엄청나게 작아졌고 무게는 6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다이어트가 됐습니다. 딱 들어보면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에 상당히 옹골찬 느낌인데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만듦새도 충분히 괜찮고요. 최근에 작아지고 있는 파나소닉 바디들과 무게 측면에서도 그렇고 외모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은 정말 단순한 편인데요. AF, MF 스위치가 있고 렌즈 펑션 버튼이 하나 있고요. 렌즈 펑션 버튼에는 다양한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F 모드 변경이나 부스트 IS 기능을 할당해서 사용 중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초점링과 줌링이 존재하는데 초점링은 면적은 작지만 그래도 적당한 텐션과 함께 한 손가락으로도 부드럽게 조작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초점링은 최신 바디에서는 컨트롤 링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다양한 기능을 할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S1R2는 펌업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아직 사용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줌링은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망원이 되고요. 줌링의 각도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줌 락 스위치는 없지만 줌링의 텐션이 다소 뻑뻑한 편이라서 들고 다닐 때 코가 흘러내리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영상이건 사진이건 부드러운 줌밍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후드는 화형 후드가 제공되고요. 파나소닉답게 방진, 방적 당연히 지원하고 역시 파나소닉답게 제품 설명 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영하 10도까지 견디는 방한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 다음은 선해도를 살펴보시죠. 일단 최대 광각인 24mm 중앙부터 보면 최대 개방부터 엄청나게 좋습니다. 조리개를 닫아도 f5.6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지속하며 f8부터 선해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극 주변부는 중앙보다 소프트해집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괜찮아져서 f5.6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이후로는 다시 선해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35mm는 24mm보다는 엄청 살짝 소프트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역시 f5.6까지 좋은 모습을 잘 유지하다가 f8부터 회절로 선해도가 떨어져요. 극 주변부는 소프트해지고요. 역시 조리개를 조여서 f8 정도가 되면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로는 선해도가 다시 떨어지고요. 최대 망원인 60mm는 예상외로 최대 개방 중앙부 선해도가 정말 좋았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f5.6까지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유지하다가 f8부터 선해도가 떨어집니다. 다만 역시나 극 주변부는 다소 소프트하고요. 그래도 조리개를 조여서 f5.6 정도가 되면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기존 파나소닉의 f2.8 표준 고급 줌 렌즈인 루믹스 S 프로 2470 f2.8 렌즈와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 24mm 최대 개방 중앙부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요. 극 주변부는 2470 쪽이 좀 더 좋은 모습입니다. 35mm 최대 개방 역시 중앙부는 거의 비슷하고요. 극 주변부는 2470 쪽이 좀 더 좋았어요. 최대 망원인 60mm와 70mm의 최대 개방 경우 화각은 10mm 차이가 나긴 하지만 2460의 최대 망원 쪽 선해도가 좀 더 좋았고요. 극 주변부의 경우 확실히 2460 쪽이 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근접 촬영의 경우 최대 접사 배율은 0.3배로 훌륭한 편입니다. 다만 0.3배의 최대 접사 배율이 30mm 구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 접사 배율을 얻기 위해서는 피사체에 상당히 가깝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활용하기 편한 최대 망원인 60mm에서는 0.22배 정도로 평범한 편이에요. 하지만 근접 화질은 최대 개방에서부터 정말 훌륭하고요. 훌륭한 선해도를 f16까지 잘 유지하기 때문에 접사 촬영을 하실 때 조리개 수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30mm는 접사 촬영 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접사 배율이 떨어져도 자주 활용하실 60mm의 근접 화질도 한번 알아보면 역시 충분히 괜찮아요. 다만 이 경우에는 최대 개방보다는 f5.6에서 혹은 f11까지 활용하실 때 더 좋은 근접 화질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예도는 여러모로 정말 좋았습니다. 극 주변부가 살짝 소프트하다고 했지만 이것도 고급 f2.8 표준 줌 렌즈들과 같은 비교선상에 놓았을 때 그런 것이고 f5.6 정도까지 조여주면 선예도도 많이 올라와요. 특히나 보통 이런 종류의 렌즈들이 망원으로 갈수록 선예도가 떨어지는 공통점이 있는 편인데 이 렌즈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이 최대 망원에서도 선예도를 잘 유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30mm 구간에서 최대 접사 배율이 나오기 때문에 접사 촬영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근접 화질은 정말 좋았고요. 선예도 측면에선 몸값이 두세 배씩 하는 타사 혹은 자사의 f2.8 표준 줌 렌즈들한테 전혀 딸리지 않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엔 왜곡과 비네팅도 한번 살펴보시죠. 60mm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핀 쿠션 왜곡이 나타나고요. 35mm는 약간의 배럴 왜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4mm는 꽤나 배럴 왜곡이 강하게 생기는 편이에요. 하지만 비네팅은 광각 쪽에서만 조금 발생하는 편이고요. 이 역시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사라져서 f5.6 정도가 되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포커스는 듀얼 위상 리니어 모터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써보면 상당히 빠르고 조용하고 정확합니다. 거기다가 전 초점 구간에서의 포커스 브리딩을 정말 잘 잡아놨어요. 영상에서 포커스를 활용한 연출을 할 때 잘 억제된 포커스 브리딩이 필요할 때가 많은 만큼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의 만족감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에서 70mm에 놓고 초점을 맞춘 후 24mm로 빼보면 초점이 완벽하게 맞아 있습니다. 제가 흔히 4K 정도에서 쓸만한 수준으로 얼추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봐도 완벽하게 초점이 맞아요. 완전한 팝포컬을 지원합니다. 요 다음으로 축상 수차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 렌즈의 축상 수차는 먼 곳은 녹색, 가까운 곳은 자주색의 색수차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정말 잘 억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리개를 조이면 점점 좋아져서 f8 정도 되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개의 조리개날을 가진 이 렌즈의 빗망울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색수차가 관찰되고 어느 정도의 테두리도 보이고요. 양파링 모양의 절삭흔도 심하진 않지만 관찰이 돼요. 형태 역시 동그랗게 예쁜 형태를 가지는데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각이 지기 시작해서 f5.6 정도부터는 각이 잘 보입니다. 주변부에는 빗망울이 레몬 형태로 찌그러지긴 하지만 형태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조리개를 f5.6 정도까지 조이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촬영본을 보면요, f2.8 고급 줌 렌즈들만큼 배경 흐림 표현이 막 엄청 고급스럽진 못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빗망울, 배경 흐림 렌더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특별하게 부드러운 배경 렌더링을 기대하신다면 실망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가격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어와 빛갈림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플레어는 상당히 화려한 편입니다. f2.8의 표준 줌 렌즈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최대 개방 시에도 고스트가 정말 화려하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촬영을 하실 때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빛갈림은 살짝 지저분해요. 빛갈림은 빛날개가 깨끗하게 뻗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렌즈가 나와버려가지고 사야 되나 살짝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하는 동안 품절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하느라 매일 판매처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서 구입한다고 꽤나 고생을 한 렌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나소닉 미러리스를 쓰시는 유저분들이라면 사진이건 영상이건 무조건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렌즈입니다. 가격이 119만원이에요. 근데 2460f2.8의 화각과 조리개, 엄청나게 좋은 선예도, 훌륭한 컬러, 그리고 빠르고 조용한 포커스 브리딩, 팝포컬 스펙, 게다가 10cm에 544g 작고 가벼운 피지컬, 이게 모든 게 119만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쉬운 부분들도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플레어가 화려하긴 한데 이건 플레어 활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좋은 부분일 수 있고 빛갈림도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파나소닉 2470f2.8 렌즈처럼 아예 못 쓸 정도 이런 건 아니거든요. 배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최고급 배경 렌더링이 아닐 뿐 f2.8 표준 줌이라는
점을 생각해주고 또 119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주면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을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파나소닉의 퍼스트 파티 렌즈인 만큼 최신 파나소닉 미러리스에 들어가고 있는 크롬리스 떨방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줌과 같이 중요한 기능들을 모두 지원하고요. 얘가 진짜 딱 억지로 단점을 뽑을 만한 거라면 줌링의 텐션이 좀 빡빡한 거? 근데 뭐 119만 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요것조차도 제가 단점이라고 할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L 마운트 모든 마운트를 통틀어서 비싼 가격에 좋은 성능을 가진 f2.8 표준 줌 렌즈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에 이런 성능을 보여주는 렌즈는 없는 것 같아요. 119만 원이라고요. 어쩌면 이 렌즈 덕분에 파나소닉 미러리스의 붐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나왔고 정말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파나소닉 루믹스 S 2460mm f2.8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